소수 성지향성 증후군? 제가 군의관에게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. 이 정식 학명은 따로 있겠지만 그 당시 제가 들었던 기억은 소수 성지향성 증후군이었어요. 무슨 얘기냐고요?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소원 수리를 병사들로부터 받았는데, 병사들이 한 병사가 잘 안 씻는 애가 있는데 너무 안 씻어가지고 냄새가 좀 너무 심각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냄새가 얼마나 심하면은 같이 이 내무반에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안 씻을까 걱정이 된 거죠, 지휘관으로서. 또 지휘관의 또 하나의 걱정은요, 이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주임원사한테 그 인적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어요. 그리고 한번 관찰했던 그런 결과를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생활도 잘했습니다. 생활도 잘하고, 그 다음에 이 공군의 이 표준화 평가라는 게 있어요, 전투 병과에서는. 그래서 표준화 평가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쳤고, 기타 포대 생활도 아주 잘하는 녀석이에요. 근데 안 씻는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순찰을 갑니다. 물론 매일, 거의 매일 순찰을 도는데, 이 순찰을 돌 때는 평상시에는 그 내후반의 그 병사들까지 다 보지는 못하고 주로 작전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 포상에 주로 올라가서 이제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이제 지휘 순찰을 하게 되는데, 이 소원 수리를 받고 나서는 내무반을 한번 가봤죠. 그랬더니 정말로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. 우리 병사들이 다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찌든 냄새가 있는데, 그 노숙자들보다도 더한 냄새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. 이 친구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왜 안 씻나 봤더니 건장해요. 제 기억에는 아주 대퇴부도 튼튼하고 농구도 잘하고 아주 적극적이고, 이 표준화 평가도 높은 점수로 마쳤기 때문에 이 발칸포를 쏘기 위한 조원 임무 절차도 아주 잘 수행을 하는 겁니다.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. 왜 안 씻을까? 이 사람은 자기가 씻는 게 본능이거든요.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늦은 밤이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씻을 텐데 절대 안 씻는다는 거예요. 굉장히 신기하죠.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잘 살피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포상에 올라가서 병사들하고 같이 이제 농구를 합니다. 농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재밌게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샤워를 하기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야, 다 같이 샤워하러 가자. 그래서 샤워를 다 같이 하는데 이 녀석이 정말 안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야, 너도 와. 빨리 샤워해야지. 야, 빨리 옷 벗고 들어와.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옷 벗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제 얘가 이제 주섬주섬 옷을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이 내무 생활하던 동료 병사들도 보더니 자기들도 씻자고 했겠죠. 근데 그동안 안 씻던 애가 제가 씻으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는 걸 보고 휴,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옷을 벗고 들어와도 정말 냄새가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머리부터 감기고 이렇게 같이 이제 씻고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야, 내가 등을 밀어줄 테니까 일로 와라 하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도망가려는 걸 제가 이렇게 팔 잡고 끌어가지고 이제 막 이 등도 제가 밀어주고 이 떼수건으로 했는데 정말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정말로 한 달 넘게 안 씻으니까. 그래서 이제 다 썼죠. 겨드랑이 같은 데까지 제가 막 다 씻어준 거예요. 이 녀석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너무 불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 감은 제가 느꼈어요. 씻겨주면서도. 그래도 어떻게 제가 또 씻어줘야죠. 나머지 이 내무반의 병사들의 고충도 있는데. 그러니까 이제 원래 먼저 씻던 병사들은 다 나가고 잘 안 씻으려고 하는 이 녀석을 데려다가 열심히 막 겨드랑이, 목덜미 뒤까지 해서 씻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비누칠 다 해주고 해가지고 깨끗이 씻긴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애가 깨끗해지더라고요. 그 전까지 얼마나 안 씻었나 슬쩍 물어보니까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야, 이건 전염병 문제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개인에 대한 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지휘관인 제가 이제 씻어준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농구도 재밌게 했으니까 지휘관 권한인데 야, 오늘 비어콜 하자. 그래가지고 병사들 맥주도 이렇게 한 번씩 딱 주고 해서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포대 본부로 와가지고
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 군의관들을 찾아가요. 마침 군의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시 우리 부대에 정신과 군의관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더니 정신과 군의관이 제 얘기를 딱 듣더니 이거는 그 소수성 지향성 증후군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사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한번 그 병사를 미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.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증세가 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. 먼저 아버님은 펄펄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. 뭐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 남자인데 절대 그럴 일 없다. 그러는데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니는 약간 감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제 펑펑 우시면서 그러면 면담을 정식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이제 면담을 했죠. 그리고 군의관하고 해서 이 면담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병사를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야, 이거는 한번 정식으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보내죠. 당시 저희는 이제 저희 부대는 충주에 있었는데 이 정신과 진료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국군 통합병원은 원주 통합병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원주 통합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. 이 통합병원에 가면은 이제 우리 병력이 안 됩니다. 저희 병력이 잡히지를 않고 그 소속이 통합병원 소속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입원을 한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건너 들어본 결과 이 친구가 왜 안 씻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. 이 친구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였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고요. 결국은 같이 샤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씻게 된 거였죠.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러면 기본 군사훈련 받을 때라든지 이 친구 이제 대학을 다니다 왔는데 대학을 다닐 때는 어떻게 지냈느냐?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잘 지냈다고 해요. 그리고 뭐 MT도 같이 가고 맥주도 같이 먹고 정상적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발현된 시점이 기본군사훈련 받고 자대에 오고 나서도 발현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그게 증세가 발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안 씻기 시작했던 거죠. 제가 그래서 왜 기억을 못하냐면 전임 지휘관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받지는 못했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게 드러났던 거죠. 그래서 부모님한테 설득하고 개인하고도 얘기를 해서 면담을 거쳐서 이렇게 입원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. 나중에 듣기로는 이 친구는 이제 의가사 전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남자들만 있는 집단에서 적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. 오늘은 이 소수성 지향성 증후군에 대한 에피소드였습니다.